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개념 전달해 드리려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 같이 함께 오늘 개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 4입니다. 교재 57페이지인데요. 펴보셨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입체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입체 도형과 모양과 크기가 같을 때, 그럴 때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똑같습니다.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일정한 비율이 중요하겠죠.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 사이의 관계, 바로 뭐라고 한다? 닮음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한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지난 시간에 거의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은 이런 닮음인 관계, 그러면 대응점 있겠죠? 자, 우리 대응하는 변은 용어가 살짝 바뀌겠네. 뭐로 바뀔까요? 입체 도형에서는 우리가 변이라고 잘 안 하죠. 뭐라고 많이 하죠? 모서리, 꼭지점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로 용어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만 빼고 나면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길이의 비가 일정해야 된다. 그 길이의 비가 뭐다? 닮은 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럼 합동은 닮은 비로 얘기하면 뭘까요?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하지 않아도 그냥 겹치면 포개어지죠. 그럼 이것도 우리는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닮음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합동이 여기 딱 들어있는 겁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닮은 비가 1대1인 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닮은 비는 대응하는 비는 길이의 비인데 그 길이가 서로 똑같아. 결국 1대1인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합동도 그러면 닮음의 일부분이고 합동은 닮은 비가 1대1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개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포인트, 선생님이 인사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일단 1번. 자, 용어가 바뀐다 그랬어요. 평면 도형이면 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체 도형에서는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모서리의 뭐다? 길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길이가 뭐니까? 닮은 비니까. 길이의 비가 일정하구나. 그리고 또한 대응하는 면도 닮은 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직육면체 두 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직육면체 두 개를 하나 이렇게 있고요. 자, 또 다른 하나를 조금 더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응하는 모서리, 이거 그대로라고 해볼까요? 모양을. 그러면 이렇게 둘의 비나 이렇게 둘의 비나 또는 이렇게 둘의 비나 모두 다 일정해야 돼요. 그럴 때 일정하게 확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일정하게 축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게 닮음인 입체 도형의 성질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응하는 면 있죠. 요 위에 밑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흔히 직육면체에서, 그죠? 사각기둥에서 밑면이라고 하는데 이 면과 이 면, 또 이 면과 이 면끼리, 또 오른쪽에 있는 면과 오른쪽에 있는 면끼리, 이것들도 대응하는 면일 테고 이 면 자체도 평면 도형이잖아요. 면은 그것들끼리도 서로 닮음이에요. 아셨죠? 입체 도형이 닮음이다 라는 말은 각각의 면들도 다 닮음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포인트였는데, 자, 우리가 길이에 다니는 센티미터나 미터라 그랬어요. 그럼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가 부피의 단위인데 결국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건 길이라는 걸 세제곱했구나. 미터라는 길이를 세제곱했구나. 그러니까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포인트예요. 길이의 비였으니 부피의 비는 그 길이의 비를 세제곱해주면 되는구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의 비는 m의 세제곱 대 n세제곱,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뭐의 비다? 부피의 비다. 이게 오늘 가장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 거고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닮은 비를 알면 부피의 b는 세제곱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런 용어 하나가 추가되는데, 자, 책에 따로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건널비의 b는 뭘까? 건널비의 b. 아, 건널비. 입체도형에서 건널비의 b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것이 아니에요. 넓이에 있습니다. 넓이? 지난 시간에 했네. 아, 넓이라는 건 우리가 단위가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니까 결국은 닮은 비를 뭐 해주면 돼? 넓이비란 얘기예요. m제곱 대 n제곱 각각의 닮은 비를 제곱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건널비의 비가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용어가 다양하게 나와. 원기둥 두 개가 서로 닮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기둥 두 개가 서로 닮음일 때, 예를 들어서 원의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 그럼 이건 뭐예요? 중요한 건 밑면인 원에는 함정이야.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 뭐가 포인트일까요? 길이의 비예요. 다 잘라내고 길이의 비라고. 길이의 비는 뭐라고요? 닮은 비라고요. 자, 높이의 비. 그래도 높이는 뭐예요? 길이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비. 그러면 이건 뭐가 돼? 반지름 또한 뭐예요? 길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닮은 비가 된다. 됐죠? 밑넓이의 비.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밑넓이라고요. 그러니까 닮은 비를 뭐 할 거야? 제곱해주면 된다. 부피비를 물어봤을 땐 몇 제곱을 한다? 세제곱을 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틀릴 일이 없어요. 앞에 용어들이 쭉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길이의 비면 그대로 닮은 비고, 넓이의 비, 건넓이든 밑넓이든 넓이의 비면 제곱을 해주면 돼. 부피의 비면 몇 제곱을 해준다? 세제곱을 해준다. 정리됐죠? 자, 같이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요, 선생님이 이게 진짜 왜 세제곱이 되는지를 살짝 보여드리고 가야 돼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직육면체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죠? 자, 요 길이를 MA, 요 길이를 MB, 요 길이를 MC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아, 밑면의 가로, 세로, 그리고 입체도형의 높이입니다. 자, 가로가 NA, 밑면의 세로가 NB, 높이가 NC 이렇게 놓으면 둘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M 대 N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왜? MA에 대응하는 변이 NA니까 MA 대 NA는 AA 지우면 M 대 N. 밑면의 세로의 길이의 비 MB 대 NB니까 BB 나누면 M 대 N. 다 똑같아야 되겠죠? MC 대 NC도 CC 지우고 나면 M 대 N. 아, 일정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닮음이 되는 거고, 따라서 닮은 비는 M 대 N인데,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부피 가보겠습니다. 부피는 밑넓이가 MA 곱하기 MB입니다. MA 곱하기 MB.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하면 돼? 높이인 MC를 곱하면 이게 부피예요. 자, 오른쪽에 건 부피가 어떻게 돼? NA 곱하기 NB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NC를 곱하면 부피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둘의 비라는 것은 곰곰이 보니까 양쪽에 A 똑같이 있고 B 똑같이 있고 C 똑같이 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M 세제곱 대 뭐가 된다? N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부피의 비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개념 끝. 정리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아유 M 세제곱 N 세제곱 알겠어요 선생님 빨리 문제 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머릿속에 콱 들어왔을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